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미 정상회담 장소로 알래스카가 선택된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바이, 제다, 이스탄불, 로마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징성과 함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알렉세 치스타코프는 세 가지 사항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누구에게도 정상회담 호스트라는 영예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러미 양자가 정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또 이는 푸틴이 트럼프에게 선물을 준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타고 싶어하는 트럼프에게 평화의 주도자라는 타이틀을 던져준 것입니다. 셰스타코프는 두 번째 중요성으로 러시아가 트럼프의 답방 장소로 러시아 영토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그 선택지로 블라디보스톡을 들었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땅뜨, 온난화 같은 상징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로 알래스카라는 장소 선택은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각자의 양자간 정치, 경제적 의제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 문제는 비록 시급한 문제지만 유일한 의제도 아니고 주요 의제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발다의 클럽 개발지원재단 이사회 의장인 안드레이 비스트리츠키는 이에 대해 유럽인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인들이 매우 공격적이며 전투가 중단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도록 강력히 압박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러시아 위협에 대해 끊임없이 떠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스트리츠키는 러미 정상회담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응은 암울한 정치 철학의 표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행동에서 드러나듯 유럽은 결국 국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목소리와 주관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그들이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 외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는 스스로 공통 언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 상대방의 땅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래스카에서 그리고 그 다음 러시아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한때 러시아 영토였던 알래스카는 러시아계 미국인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수백 년간 공유된 역사를 지닌 이 공동체 안에서 러시아는 독립전쟁과 미국 남북전쟁 당시 워싱턴을 지원했습니다. 마이크 던리버 알래스카 주지사를 비롯한 미국 정치인들과 알래스카주 상원 의원들도 푸틴을 반기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를 포함한 북극은 단일 생태 문화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류 경로입니다. 젤렌스키와 그를 지지하는 유럽의 매파들은 정상회담 이전에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트럼프는 젤렌스키와 유럽의 방해 공작을 개인적 도전으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최소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철수하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과 트럼프 간에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의 시작을 의미할 수는 있지만 결코 종결을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내정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러시아와 협상을 거쳐 재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우크라이나는 방정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분쟁은 전선에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러미 양국은 스타트 3와 INF 조약 등 논의할 주제가 많습니다. 한편 독일 매체 디사이트 신문에 따르면 키아 스타머 영국 총리는 서방 정부 대표단의 즉석 회의를 발표했습니다. 유럽 국가 대표단은 이번 주 영국에서 긴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말했습니다. 자기네들을 따돌린 채 열리는 러미 정상회담 때문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영국 외무장관 데빗 레미가 호스트인데 미국 부통령 J.D. 벤스도 참석합니다. J.D. 벤스는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진압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푸틴이 트럼프와 만난다고 해서 베이징과 거리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갈등과 관련해 스티브 위트코프와 회담한 내용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브리핑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정상회담이 알래스카라는 것까지 알려주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전화 통해서 양자 관계와 세계적 화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접촉을 환영하고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는 간단한 해결책이 없다면서 중국은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시진핑은 진득합니다. 러미 관계가 해빙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방 뭐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횡포는 브릭스 국가들을 더욱 뭉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도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또 인도, 러시아 양자 관계 확대 발전을 논의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푸틴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로 인해 인도는 앙숙인 중국과도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도로서도 히토리를 얻으려면 중국과 타협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가 모디를 중국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브릭스 내부에서는 늘 인도와 중국 관계가 약점이었는데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릭스 전체가 하나가 돼 미국과 맞서고 있는 형세입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러시아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오는 것은 브릭스와의 관세전에서 완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